당신 나 말고 딴 여자 있어? 당연한 거 아니야? 있어? 진짜 있어? 아, 요즘 씨도 없으면 우리끼리 얘기지만 바보 취급받기도 해요. 야, 너 없어? 어이, 바보, 어유 바보.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결과 좀 많이 다른 의견이라 개인 의견이다. 네, 이혼당할 수 개인차 있는. 있다. 네. 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센 주제에 나와주신 분들입니다. 패션 디자이너 김정월 마담님, 배구원 유미선 마담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타렌트 김병기 씨, 그리고 변호사 윤정석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월 마담님은 저희 동심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지난번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치마바지 처음 만드신 디자이너시고, 예. 그러니까 나올 때 옷이 패션이 좀 많이 신경 쓰이시겠어요. 저번에 동치미 나올 때 내가 미리 동생한테 나 동치미 나간다 그랬더니 언니 머리 잘라야 돼. 그리고 모자 쓰지 말아야 돼. 그리고 저기 옷은 자세는 이렇게 앉아야 돼. 그리고 언니 신발 뭐 신을 거야? 신발을 5켤레랑 주더라고. 이야. 그래서 제대로 물론 하고 반납을 했지만 근데 한 켤레란 줬어.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줘서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단 말 하고 싶어. 네네. 아, 이분이 주제 얘기를 듣고 이거 나 딱 내 얘긴데라고 인정을 하셨어요? 네네네. 아, 유주에 받고 오신 거군요. 그러니까 예. 당신 나 말고 딴 여자 있어요? 이거 딱 내 얘기라고 하시는 우리. 저희 녹취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게 원래 주제가 그건 아니고 부부 애정 문제를 얘기를 줄 알았는데 그러나 잘 넘어갔지 뭐 나도 그런 분야에 조금씩의 에피소드가 있고 재밌는 그런 분야.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으세요? 아, 재능이 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녹화 전에도 괜찮나? 괜찮아요? 라고 계속 이제 여쭤봤었는데 우리 유미선 마담님도 오늘 동심이 첫 출연인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혼 소송 중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좀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지금도 소송 중인 건가요? 네, 지금 소송 중이고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이혼 소송 중이라고 이제 밝혔다가 김준호 선배, 지민 언니의 열애설만큼이나 되게 화제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열애설도 아닌데 무슨 이혼 이런 소송 이런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근데 엄마 나는 결혼도 했는데 내가 열애설이 나면 더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이혼설이 먼저 나고. 풍성한 열애설보다 이혼설이. 내가 설득이 되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제 밝게 말씀은 하시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만은 않으실 그럼요. 텐데 오늘 그래도 그냥 좀 확 풀어버리고 싶다 하시면서 첫 이야기를 시작해 주신다고 해요. 네. 유미선 마담님의 이야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유미선 마담님, 오죽하면 만삭일 때 남편 회식 자리까지 갔겠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를. 사실은 첫 만남부터 남편이 되게 집착이 심했었어요. 네, 그래서 첫 만남에 제가 이제 같은 이제 개그우먼 동료랑 술을 한잔 하고 있었는데 저쪽 멀리서부터 이제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이뻐서 그런데 저도 미녀 개그우먼이다 보니까 이뻐서 그런데 연락처를 좀 알 수 없냐. 그래서 저 딱 봐도 너무 어려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저보다 7살이 연하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너의 미래의 꿈을 향해 펼쳐라,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일단 나는 관심이 없다. 이랬더니 10번을 넘게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평생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다. 내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너무 이상형이어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볼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집착적인 살짝 이런 게 보이는 게 같이 이제 편의점을 이제 가서 남자 직원한테 이제 뭐 계산을 하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 이렇게 상냥하게 감사합니다 하냐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무뚝뚝하게 하라고 연습을 이제 시키더라고요. 남자 직원한테 하는 연습을. 그래서 내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면 더 없게 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됐다고. 이런 연습을. 근데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겠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게 감사하고 약간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근데 이제 너무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아기를 먼저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혼전 임신을.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집착도 점점 없어지고 내가 뭐 계산할 때 상냥하게 하든 말든 관심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왜 그렇게 없지? 근데 이 사람이
약간 술에 취하고 저랑 싸우면 꼭 여사친이나 이제 좀 전 여친한테 연락을 하는 좀 안 좋은 버릇이거든요. 그건 아니지.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싸우기가 무서운 거예요. 혹시나 또 여사친한테 연락을 할까 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가 이제 좀 뭐라고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말을 못 했어요. 혹시 또 연락할까 봐. 어떻게 알았어요, 연락?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날에 싸워서도 연락도 안 하고 새벽에 늦게 술을 먹고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누워 자고 있는데 딱 들어와서 침대에 눕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너무 밝은 거예요, 핸드폰 화면이. 그래서 제가 그걸 끄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미 술에 취해 있죠. 근데 끄려고 보니까 전에 만났던 이제 여자친구 카톡 프로필이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야, 첫 화면에. 그러니까 그걸 검색을 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뜨겠어요. 그 여자한테 이제 메시지가 오는 게 우리 이제 서로 다신 연락하지 말자 이렇게 온 게 있더라고요. 먼저 했구나. 아, 여자분이? 네. 그래서 이거 뭐지? 다음날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이랬더니 아니 이 여자가 옛날에 만났던 여자가 자꾸 자기한테 연락을 하길래 내가 연락하지 말라고 술이 취해서 전화를 먼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런가? 알았어. 연락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어. 너무 그럴듯. 이해가 안 되는데? 연락이 먼저 왔으니까 이제 와이프가 싫어하니까 연락하지 말아라. 하면 되지. 그렇게 하더라고. 연락하면 되고. 나는 그러니까. 좀 사실 살짝 순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믿었어요. 그래서 알았어. 근데 이제 그 다음번에 노트북을 같이 쓰는 게 있는데 그 노트북에서 이제 이미 로그인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로그아웃을 하고 제 걸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지. 예.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그때 또 싸워서 또 이렇게 연락을 안 할 때예요. 근데 이제 또 오더라고. 오빠 어제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뭐 언니랑 이제 그만 싸워. 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다 했네. 그러니까 나랑 싸우는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다른 여사친을 한 거 자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할 수도 있지, 남자가. 같은 여자. 응? 아니. 아, 그래? 그건 진짜 예의에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이럴 때 내가 잘못했나, 언니가 잘못했나라고. 아니 하는 사람은 있지만 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하는 사람은 있다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싸운 얘기를 한 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 남편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너가 뭔데 뭐 싸우라 말아 뭐 이렇게 하면 나는 넘어갈 것 같은데 거기다가 대고 이제 내 인생 유유 뭐 이런 거를 보내고 그러면 그쪽에서 또 이제 여사친이 위로하지 또. 쪼꼬미가 있잖아. 쪼꼬미 아들. 아들이 있잖아. 참어 뭐 이렇게 보내는 거야. 별걸 다 알아. 별걸 다 알아. 어. 그 말이. 그래서 내가 아니 제가 뭔데 내 아들을 쪼꼬미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입방에 오르는 것 자체가 그 여자 같은 여자로서 되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래처 사장님하고 이제 회식 같은 게 술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불안하잖아요. 또 혹시나 여사친을 또 만날까 봐. 그래가지고 혹시 그러면 거래처 사장님한테 와이프가 개그우먼인데 같이 그 자리에 나가도 되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어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또 그 정말 거래처 사장님이었는지. 다행이다. 그래서 가치 오래.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근데 제가 이제 만삭이었거든요. 완전 만삭에 가가지고 이제 또 제가 거기서 또 가만히 이렇게 재밌게 해줬겠죠. 쑥스럽게 하면 날 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또 MC를 본 거야. 우리 거래처 사장님 너무 짠 한 번 하시죠. 박수 주세요.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막 배 아프고 막 엉덩이 아픈데. 우리는 그 얘기 들으니까 슬퍼. 아 슬퍼요? 그래. 남편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막 술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다 가지 말라 우리 집으로 와라. 집으로 오라 하니까 내가 막 차려놓겠다 뭐 배달도 시키고 여러 가지 차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실은 집들이를 거의 20번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와이프들 원래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특히나 임신했을 때. 네, 저는 술도 못 먹는데 그렇죠. 술꾼인데 그래가지고 막 밖에를 내가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안에 내 눈앞에 바운더리 있는 게 안에 나니까. 있는 게 차라리 나니까 계속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싸우면 무단 외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좀 아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요. 네, 원래는 그래도 싸우면 뭐 새벽에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 무단 외박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제가 이제 현재는 21개월 된 아들을 혼자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그 남편도 이혼을 어쨌든 소송에 들어갔으니까 네.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혼을 원하더라고요. 아. 네. 유미선 씨가 이제 소송을 남편이 하면서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착각을 그대로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이혼 소송은 조정전치주의라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조정을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럼 조그만 방에서 조정위원하고 당사자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6명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때 들어가기 전에 여자 당사자분들이 저를 이렇게 붙잡고 복도에서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저 있잖아요. 남편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좀 해주세요. 꼭 이걸 저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전 단호하게 얘기해요. 안 빌 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빌어요. 그래서 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고 여자분들이 특히 많은데 절대로 빌지 않아요. 왜 빌지 않냐면 자기가 잘못한지를 몰라.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도 않아. 두 번째,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걸 자백하고 재판에서 탁 엎어진다라는 패소한다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일부러도 안 빌어요. 그래서 절대 이게 빌기를 바라지 말고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속상해요. 변호사에서 안 빌어요. 혹시 네. 여러분들은 배우자 의심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본격적으로는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약간 그게 이제 나만의 착각이었더라도 혹시 나는 아내하고 이렇게 사이가 의심하고 의심받고 물론 아내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겠지만은 우리 서로는 좀 내용이 좀 독특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아무리 의심받는 일을 하더라도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조금이라도 의심의 말을 던지지 마. 그것도 내가 싫다. 싫었단 말이야. 난 떳떳하다. 나는 당당하다. 근데 아침에 나갈 때 뭐 아까 당신 여자 조심해 그런 타이틀이 있었지만 예, 난 여자 있어. 나는 나갈 때 부인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상간마마 잘 다녀오세요. 상관마마. 그럼 난 왕비님 잘 계세요. 이러고서 나오는데 속으로는 우리 와이프의 내용은 다르겠지. 여자도 조심해라는 얘기가 다분히 있는 게 왜 왕은 여자가 많아? 엄청 많아. 많죠. 그치. 그렇죠. 무수리까지 얼마나 많아? 그렇게 많지. 그러니까 와이프는 상관마마가. 농담으로 당신은 한 명만 더 채우면 3천 궁녀가 된대. 근데 설만 많지 실제적인 거는 진짜 빈 강정 같아 나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굉장히 상처했죠. 증거들은 없고. 아니 아직 안 걸린 거야. 아직. 안 걸린 게 감정권에 아니고 감정권에 있지 걸렸어. 물증이 없는 거지. 그렇지. 많은 그 오해를 받는 일을 많이 해. 왜 그건 결론적으로 내가 사람을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여자분들 아내분들이 이해해줘야 돼 진짜. 나도 사람을 좋아해. 근데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맞아. 아침에 세수하고 샤워하고 나오기 시작하면 활력이 생기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다운이 돼가지고 매사가 이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아이디어. 뭔지 모르게 나는 뭐 역마 싸려고는 떠난 거야 이건. 사람들로부터 사람을 만난다. 그렇지. 에너지를 받고 에너지를 주고 그래서 감독들이 작가들이 나보고 만나면 헤어질 때 형님한테 참 좋은 길을 받고 간다. 또 내가 이렇게 기울면 운동장 길 조금 기울면은 아마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얘기거리가 더 많겠지.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주 가벼운 기대된다. 얼마나 많으시길래. 뒤에 에피소드가 아니 지금 이게 뒤에 한마당 김병기 씨 있어. 에피소드가 한마당. 많은데 기다려야 돼 우리가. 여자 기다려야 돼. 사랑에 대한 예. 얘기가 대단습니다. 네. 아니 이명 마담님 혹시 있으세요? 저는 글쎄요, 뭐 워낙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저도 뭐 24세 결혼해서 뭘 알겠어요.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아기를 연년생으로 또 낳다 보니까 뭐 주위를 뭐 돌아볼 여유도 없고 뭐 애 둘 키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폭식을 하잖아요. 네. 막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연예인들은 또 연예인들이 아니라 또 저 같은 경우에 특히 40여 년 동안 다이어트해요. 평생을 다이어트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임신했을 때 애 낳고 나서 몸보심하고 그때는 하나의 내 핑계가 되는 거야. 그냥 그걸로 이제 위로를 하면서 먹는데 어느 날인가 내가 이렇게 거울 앞에 맨날 보는 거울인데 문득 화장대 앞에 이러고 앉았는데 내 몰골이 너무너무 막 진짜 재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근데 나는 또 남편이 또 보여지는 분이니까 나오면은 주위에 막 찬란한 그 가습을 막 호화찬란하게 옷 입고 막 내놓고 막 이러잖아 막.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나를 보다가 나가서 저런 여자들 보면 돌겠다. 정신이 번쩍. 정신이 번쩍 나면서 오면은 근데 왜 오빠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할까? 자기가 좀 관리 좀 해라든가 말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 어린 나이에 잠깐 의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발랄하잖아요, 그분이. 재밌잖아. 친절하시고. 귀엽고. 네.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고 예의 있고. 그러니까는 그게 화면에서도 보여지니까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내가 내 모습 보고 내가 몰골이 처절하다는 걸 느끼고 난 뒤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보여. 의심스러운 거야. 왜 쟤랑 저렇게 웃지? 왜 저 사람이랑 저렇게 친하게 막 손잡고 때리고 막 이런 화면에 그런 장면이 나오면 그때부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물어본다가 한들 오빠가 제대로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냥 혼자 내 스스로 다이어트를 한 4개월 동안 우유 다이어트를 했어요. 우유만 드셨어요? 우유만 먹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유가 마침 또 저희 속이 안 맞아서 밑으로 다 쏘는 거예요. 막. 다이어트가 그거 먹으면 쏘고, 먹으면 막 나중에는 너무 씹는 게 막 그리운 거야. 그러면 배 같은 거 막 씹어가지고 건더기에 뱉어버리고 국물만 진짜 씹고. 막 그런 고통을 막 진짜 막 겪어가면서 살을 뺐어요. 한 5kg 가깝게. 6kg? 그런데 이쁘다는 소리 한마디를 안 해주고 변화에 대해서 아는 체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 그냥 그리고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시기를 넘겼었어요. 내가 그냥 마음 접고. 남자들이 제가 나이가 60이 됐으니까 저도 이제 20살에 연애해서 결혼 생활을 한 40년 하고 이제 나이가 60이 돼 보니까 지나온 세월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교육을 받고 인간의 의지가 있고 뭐 이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기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그 이제 홍림 씨 같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외로운 늑대처럼 돌아다니는 저 속성은 갖고 있는 본능이고 우리가 사회적인 압박을 통해서 그러지 말으라고 배우는 건데 불쑥불쑥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자녀들이 딸이 결혼하고 그랬지만 제발 남자들 뒷주머니 차지 마라. 돈이 없으면 에너지원이 없어서 못 돌아다녀. 그러니까 돈을 다 공개를 하는 순간 좀 규제가 많이 된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무덤을 팠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다 갖다 줬어요. 내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위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아들도 뭐 장가를 가면 그 딴 주머니 차지 말고 돈을 다 공개를 해라. 회계가 투명하면 사생활도 꽤 많이 투명해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늘 하죠. 근데 그건 과거 얘기고요. 이제 남자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남자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바람 핀다. 근데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를 잘하면 돈이 없어도 바람을 잘 펴요.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남자를 만날 때 주의해야 될 장소가 두 군데 있다. 하나가 이제 그 나이트클럽, 춤추는 데서 만나는 거. 물론 어쩌다 이제 스트레스 풀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성향일 수 있다. 두 번째 채팅이에요. 채팅에서 만난 커플들이 행복하게 살기가 참 힘든 게 여자는 결혼하면 바로 결혼 모드로 바로 바뀌어서 채팅을 대부분 끊어요. 남자는 안 끊어요. 거기서 현란한 이걸로 돈 안 가지고도 무수한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면서 본인도 관리를 못해서 번호를 붙여놔요. 1번 여자는 맨날 며칠 어디서 만나고 생일이 언제이고 첫 번째 선물을 뭘 줬고 2번 여자는 이거 기억을 못해서 다 적어놨는데 그거를 44번까지 적어놨다가 아들이 그걸 보고 발각이 돼서 엄마한테 줘가지고 이혼 소송한 경우도 있는데 잘 정리돼 있어. 요거 잘하는 남자들 남편들이 만약에 이걸 잘한다라고 그러면 마스크 끼워놓고 하루 종일 구석에서 장사하는 이런 거 시켜야 돼. 밖으로 절대 돌아다니지. 아니 거기서도 이걸로는 요즘에는 다 누가 집에서 채팅해요. 다 이걸로 채팅하면 뭐 지금 엑셀로 해갖고 한 440번까지도 만들 판이구만. 아내의 촉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맞아나지. 내가 아무리 냉철하게 행동을 해도 빈틈이 보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는 그냥 평사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뭔가가 다르다는 거죠. 누구 만나는지 알아. 오늘 뭐 좋은 일 있어? 뜨끔해. 내가 행동을 좀 잘못했나? 보면 옷박에 옷이 2개, 3개 걸려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굴 만나러 갈 때는 별로야.
이게 우리 안에는 저 남자 옷을 왜 두세 번 막 편안하게 입는 사람 왜 두세 번 입지? 이런 행동. 괜히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년, 18년이 되니까 나도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노하우가. 아, 노하우가. 노하우가 이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미리 계산해서 그 옷을 입고 향수도는 집에 옛날에는 하나만 뿌렸었어요. 아니 근데 뭘 하는데요? 아이, 뭘 하러 가는데?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러 우리 가는데? 아내는 그냥 여자랑 노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놀러 가는 거잖아 여자랑. 그죠? 여자랑 놀러 가는 거잖아요. 놀러 간다기보다는 조금 힘든 마음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스트레스를 풀겠다는 거지.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옛날에 향수 하나 뿌리다 집에 향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막 뿌려야지 어떤 냄새 어느 날은 자기야 향수가 뭐야? 그래서 내가 뿌리는 거 아닌데 그렇구나. 여동생이 이렇게 막 하고 입디가 그 냄새가 뱄구나. 그래서 내가 향수를 여기서 가지고 뿌리게 되고 그래 뿌리고 그녀의 이게 향수는 나도 모르게 향수가 100%. 나도 모르게 아주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저희 아내는 질문이 아주 들어왔는데 여동생이랑 뭘 하면 그렇게 향수가 섞이냐고요. 질문이 들어왔는데 여동생이랑 뭘 하면 그렇게 향수가 섞이냐고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크로스하는 것도 아니 아니고 그냥 야 잘 있었어? 이런 이 정도 그냥 하는 거 내가 뭐 그래서 향수를 안 섞이는데 그렇게 해서 향수가 왜 그럼 악수하는 모든 사람들의 향수가 손에 섞이게. 묻었겠지 조금 냄새가. 아니야. 그렇게 아니지. 깊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형님 씨. 아니 타인의 향수는 살을 딱 붙여갖고 30초 이상 비벼야 냄새가 옮겨. 불고기 냄새도 나고 불고기 먹으니까 불고기 냄새도 그러니까 나고.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의심을 가만히 있다가 오늘은 의심하는 날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속 행동이 쌓이니까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이게 있어.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잘못 아니에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의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을 기반에 두고 있거든요. 예. 불안이라는 거는 만약에 혹시나 어쩌면 이런 게 머리 안으로 계속 생겨요. 예. 그러면 일단 머리 안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나도 모르게 자꾸 그리게 되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나도 모르게 자꾸 찾게 돼요. 눈에 들어와요. 맞아. 예. 설령 상대방은 그럴 의도도 없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근거도 아님에도 나는 나도 모르게 그런 근거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경향도 있죠. 근데 물론 집착이 많은 남자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남자들은 자꾸 그 집착을 한 사람에게만 풀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한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쭉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처증, 우울증이 되겠죠. 네. 근데 이 한 사람의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아까 함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전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호르몬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그럼 집착할 사람을? 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흘리고 다니는 거죠. 와, 대단한데? 제일 안 좋은 건 소유했어요. 거기서 이제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포기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콩으로 옮겨가야 돼. 네. 대상을 옮겨가는. 대상으로 그러면은 그 메뚜기 때문에 버림받은 메뚜기 때. 사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이거는 돌아오지도 못해요. 돌아오는 것도 싫다 여자 중에서도. 예.